다양한 증상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 가볍게 넘겼던 불편함은 어느새 우리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되는데요. 작은 움직임조차 두려워지는 순간, 허리는 당신에게 긴급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선풍기랑 에어컨 바람에 시려가지고 지금 걷는 건 아예 걷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누가 같이 있어야만이 되고. 걸음을 많이 걷단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심하게 좀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아프지.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허리 통증은 많은 사람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만성 요통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몸의 회복력을 높여 통증을 조절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 요통을 다스리는 한의학 치료인 매선요법에 대해 이명균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만성요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성요통은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 자세의 불균형 등에 의한 근골격계 원인, 외상 또는 과사용 등이 주요 원인이며 그 외에도 내과적 질환, 염증성 질환,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요통은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과 자세 문제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고 그 외에도 척추 수술 후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만성요통의 증상적 특징은 장기간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요통은 오로지 허리의 통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다른 부위, 골반, 다리, 발과 같은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 저림, 신경 이상 등과 같은 증상 또한 만성요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성요통은 일시적인 진통이 아닌 원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반복적 발생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성요통을 치료할 때 매선요법, 추나요법, 한약 처방, 약침술 등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는 수요일 오후, 최순자 할머니는 7년 전 협착증으로 처음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 좀 몸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좀 지낼만 하세요?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오늘도 또 치료하면서 저랑 또 이것저것 많이 한번 보고 열심히 또 치료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서 치료 후 오랜 시간 큰 불편 없이 지냈지만 최근 다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2018년도에 10발짝을 못 걸었어요. 그래갖고 이 원장님한테 온 게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8단계라 하더라고요. 옛날에도 협착증이 이게 오른다리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요 무릎 밑에가 마비가 됐어요. 지금 여름에 선풍기랑 에어컨 바람에 시려가지고 지금 많이 걷지를 못해요. 많이 걸으면 아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또 치료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몸 좀 느낌 괜찮으세요? 네. 과거에 보면 이렇게 허리 협착증이 좀 많이 심하셔서 저 이제 그때 치료받고 한동안 잘 지내오셨는데 아무래도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또 통증이 생기셨거든요. 네. 그런데 또 사실은 이제 7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체력도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잘 이겨내셨고요. 이제 허리는 잘 걷고 또 움직이고 하는 것만 잘 하실 수 있으시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선요법 치료하고 또 자기장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 신경 잘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랑 치료하러 가보시죠. 네. 네. 환자분은 척추관 협착증을 오랫동안 겪어온 분이었습니다. 본원에서는 7년 전 처음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받았고 당시에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어서 문제없이 잘 생활을 해오시다가 최근 다시 증상이 시작되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증상은 허리와 오른쪽 다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걷기가 힘든 것이 주증상이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다리가 당기고 저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환자는 오랫동안 척추관 협착증을 겪으면서 허리에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으며 전반적인 체력 또한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허리의 근력을 보강하고 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매선요법 치료를 2주에 1회 간격으로 하였고 전체적인 체력과 건강을 돕기 위한 한약 처방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환자는 매선요법 치료를 2, 3회 정도 진행한 시점에서 통증과 증상에 뚜렷한 호전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1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체력과 건강 상태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약해진 근력을 보강하고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매선요법은 인체에 해가 없는 실이 경혈에 삽입돼 척추 주변의 심부 근육을 강화하고 인대 탄력을 되살려줍니다. 만성요통은 치료 후 재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만성요통의 60% 정도가 재발을 겪는다고 합니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 부위에 손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선요법은 수술과 달리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남기지 않는 치료라고 볼 수 있고 약물을 복용하는 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매선요법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 또한 없는 안전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요통 환자는 대개 허리의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의 근력이 감소할수록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증상의 정도 또한 심해지게 됩니다. 매선요법은 허리 통증과 관련된 근육의 지지력을 증가시켜서 만성요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장 치료는 체내 깊숙한 조직까지 자극을 전달해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최순자 할머니처럼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통증과 저림 증상을 겪는 환자에게 자기장 치료는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보조 치료법입니다. 자기장 치료로 혈액순환을 개선한 후 체질에 맞게 처방된 한약을 복용하는데요. 기운을 북돋우고 약해진 허리 근육과 체력을 보완해주는 한약은 회복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라진 거 몸이 가벼워졌지. 엄청 가벼워졌지. 나 매선하고 약 먹고 나니까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난 것만큼 좋아졌어요. 안 아플 거, 건강하고 싶은 거. 안 그렇습니까? 안 아프면 좋겠어요. 무조건. 오늘도 한의원을 찾은 김복계 어머니는 2년 전 낙상으로 인한 요추 골절 수술 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핀으로 고정한 척추는 통증과 함께 일상적인 보행조차 힘겹게 만들었지만 이곳에서 치료를 시작한 뒤로 걸음걸이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엎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오른 다리가 밥 끓듯이 밥 하면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게 왔어요.
걸으면 안 되니까 살살 걸었어요. 걷다가 그냥 약간 경사인데 그 미끄러져 가지고 엎어지는 거래요. 그러고부터는 신경을 눌리는지 아예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증도 벌벌 끓었고 걷는 건 아예 걷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걷지를 못하고 항상 누가 같이 있어야만이 되고 혼자서 걷고 그리는 못했거든요. 진료를 보기 전 바디 스타일 검사를 통해 척추의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데요. 허리 수술 이후 변화된 체형과 자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척추 주위 근육의 불균형 여부까지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몸 좀 어떠세요? 오늘은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건강도 좋고, 건강도 좋습니다. 좋고요. 원장님 덕분입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잠깐 한 번만 서서 네. 허리 한번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그때랑은 많이 다르시네요. 다르지. 네, 그때는 몸이 약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딱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도 크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자세가 좋으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매선요법 치료하고 네. 제가 그때도 해드렸었던 추나요법 치료 같이 좀 더 해볼 거고요. 예, 예. 오늘도 치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치료하러 가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환자는 2년 전 요추가 골절되었고 척추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허리가 약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저림 등이 점차 심해졌고 증상이 심해지면서 허리를 곧게 펴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한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고 허리의 근력을 보강하기 위한 매선요법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곧게 바로 서지 못하고 후만 측만의 정도 또한 유관상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자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나요법, 감압치료를 함께 병행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면서 매선요법 치료를 3, 4회 정도 진행했을 때 통증에 뚜렷한 호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이어가면서 자세가 개선되고 보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호전된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매선요법 치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매선요법 치료하고 뭐 크게 몸살하시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으시죠? 그래도 좀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좀 좋으시죠? 참 다행입니다. 매선요법은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침술의 한 분야로서 특수한 의료용실을 인체에 매입해서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통증 완화, 근력 강화, 각종 탄력 개선에 효능이 뛰어난 치료입니다. 유침이라 우리 몸에 침을 자침한 후 일정 기간 치료적 자극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선요법은 일반적인 침치료보다 장기간 우리 몸에 이로운 유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선요법 치료 시에는 우리 몸에서 미세 염증 반응이라는 우리 몸에 이로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해당 부위의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류 순환이 개선되면서 국소 부위의 염증 제거를 도울 수 있고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각종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만성요통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눌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감압치료는 디스크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 신경압박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인데요. 부드러운 견인력으로 척추 사이의 공간을 넓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다리가 참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계시고요. 이것도 이 정도면 많이 좋아지셨고요. 원래는
왼쪽이 더 안 좋았었는데 왼쪽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나 요법으로 굽어진 척추를 바로잡는데요. 숙련돼 느려진의 손길로 척추 주변에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고 올바른 정렬을 회복시켜 통증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료 후 근처 시장을 찾은 김복계 어머니. 예전엔 허리가 아파 오래 걷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시장 구경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일상 속 움직임이 한결 편해졌는데요.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마주한 세상은 그녀에게 새로운 행복을 안겨줍니다. 좋아진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전혀 걷지를 못했으니까 지금은 보다시피 이 정도로 걸으니까 아주 많이 달라진 거고 그 힘이 생겼다는 거 자기가 스스로가 느끼집니다. 난 그래서 배 타고 여행 가고 싶고 해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큰아들 집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닐 겁니다. 좋아하는 수영을 끝내고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한의원 가는 길. 김맹자 어머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협착증도 있고 또 디스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10년 전에 수술했는데 한 6년 이래 7년 지나고 나니까 또 아프기 시작했어. 그래 이제 또 정형외과 또 다니고 막 이래저래 그래 했어요. 서가에서도 아프고 수영도 해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통증 클리닉을 다녔지. 걸음을 많이 걷단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심하게 좀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아프지. 그래야 되면 이제 진통제 약 먹고 뭐 그러고 나면 조금 낫고 그러고 이제 아파도 뭐 참고 뭐 견뎠지 뭐예요. 드디어 한의원에 도착한 김맹자 어머니. 앉아있기조차 힘들었고 다리를 절며 걷던 과거의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 잘 지내세요? 예. 운동도 하고 계시고요. 예, 수영 갔다가 매일 치료받을 때마다 옵니다. 그러면은 걸을 때 다리는 절진 않으시고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보면은 이 부분 이제 수술하셨었던 그 척추 부분들, 이 디스크 부분이 4번, 5번 쪽인데 이제 많이 이게 내려앉아 있고 이것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셨는데요. 이 좋아진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해서 그래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계속 어머니 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치료도 항상 신경 쓰고요. 예. 어머니 그럼 제가 이제 치료하러 가볼 건데요. 예. 오늘 어머니 걸음걸이 잘 걷고 계신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예. 또 그렇게 하고 치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한번 이렇게 천천히 걸어보세요. 평소같이. 예. 네. 좋네요. 좋습니다. 걸음걸이 괜찮고요. 네, 네. 좋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번에는 돌아서서 네.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예. 네. 네, 이쪽으로 오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전에 비해서는 이제 상체도 이렇게 앞으로 구부정해지지 않고 반드시 잘 펴고 계시고, 이제 걷는 보폭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잘 걷고 계시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걷는 모습 잘 확인했는데, 또 치료하러 같이 가서 또 열심히 치료해 봅시다. 예. 네. 환자분은 허리의 통증과 좌측 골반의 통증이 주된 증상이었습니다. 오래전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허리의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다리의 통증도 같이 심해지면서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다리를 절게 되었고 앉아있는 것 또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증상은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척추 수술 후 완화된 증상이 다시 심해지거나 또는 수술 후에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수술한 부위와 연관된 다른 부위, 골반, 다리와 같은 부위에 통증, 저림, 이상 감각 등 여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대체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의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서 근육의 약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술 부위가 안정되지 않고 신경학적 문제나 디스크가 다시 탈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자분은 매선요법, 약침술 등으로 주 3회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많이 심해졌고 근력 또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통증을 개선하는 혈자리의 지속적 치료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매선요법 치료를 꾸준히 이어갔고 해당 부위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약침술을 함께 병행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통증이 점차 개선이 되었고 통증이 개선되면서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행 또한 함께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호전 경과를 잘 유지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척추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고통받던 김맹자 어머니에게 매선 요법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통증 부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해 약해진 주변 조직의 근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침치료나 약침술 등으로 충분한 호전을 얻지 못할 경우 매선요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사치료나 약물 복용, 수술 등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내원한 경우에도 매선요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침술 치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침술은 치료 부위의 회복을 촉진하고 혈류순환을 개선하여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김맹자 어머니는 허리와 골반의 긴장된 근육을 완화하고 순환을 도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침 치료를 함께 진행합니다. 다리를 이제 절고 잘 못 걸었어요. 오기 전에 한인 오기 전에는 그랬는데 3번 정도 그 메슨이라 그런 거 원장님 하시라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도 엄마 한의원 다니고 나서 걸음을 잘 걷고 엄마 많이 좋아졌다. 음성도 좋아지고 그 내 몸이 안 아프니까 음성이 예쁘게 나오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만성요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치료도 단기간에 끝나는 마법 같은 해법은 없습니다. 매선요법은 일시적인 진통치료가 아닌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치료입니다. 한두 번의 치료로는 호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치료를 받고 생활을 바꿔간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그리고 꾸준한 실천, 그것이 오래된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에 숨겨진 자연 치유력을 깨워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고 서고 앉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들이 한순간 고통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짓누르는 통증, 마비되는 사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절망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통증을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면 이리 아플 땐 이리 힘줄이 부르고 오르는 기라. 그럴 때도 아프고 일하면은 조금씩인데 지금 아파요. 허리가 안 펴지고 구부러져가지고 펴지지는 않아요. 뭐 다리가 막 땡길리고 쑤시고 막. 계속 통증이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고 이리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하고 잠자리가 일단 안 편했고요. 잘못된 자세,
스마트 기기 사용의 증가, 운동 부족과 고령화는 허리와 목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술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여겨졌던 척추 질환들이 이제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김문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균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사이에 한 40%가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당연히 오래 앉아 있는 문화, 여러 가지 목 디스크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척추 협착은 굉장히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많이 증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목 디스크는 지금 500만 인구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100만 인구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경미한 경우부터 해서 이제 심한 경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척추 질환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단은 1차적 치료는 비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척추 질환은 우리가 만성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암이나 위암 같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기에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수술 아닌 방법으로 칼대지 않고 90% 이상이 해결됩니다. 오히려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명확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통증이 너무 안절부절 못할 정도 통증이 극심한 경우는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적 적응증은 마비 환자들, 이제 손이나 팔의 힘이 떨어진다든지 발의 힘이 떨어져서 보행이 불가한 경우, 또는 이제 대소면 장애, 이런 경우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조기에 응급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지만,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수술 치료는 뭐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뭐 요즘 시술 같은 방법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단계 치료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약을 드셔보시고 안 되면 신경 주사를 맞고, 그리고 좀 안 되다 싶으면 이제 뭐 시술 같은 걸 보냐, 이는 단계적으로 이제 치료를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또 바뀌었는 게, 허리 디스크든 척추 협착이든 간에 경미한 것보다 조금 이상인 환자인 경우에는 먼저 시술을 권유를 하고요. 시술을 한 다음에 주사역을 빨리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트렌드가 단계 치료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트렌드로 이제 바뀌면서 치료 기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키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된 무더위가 이어진 목요일 오전, 조금은 지쳐 보이는 김귀출 어머니는 지난 1년 동안 요초 디스크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주사 치료로 견뎌왔는데요. 최근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허리에서 엉덩이, 다리까지 날카롭게 퍼지는 통증이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갑작스레 허리가 아파서 있더만은 다리가 찌릿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라고 뭐 시술도 안 되고 수술도 안치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병재민 댕기면서 이제 신경주사 맞고 약 먹고 견디어요. 괜찮았는데 한 1-2일 전에 갑작스레 아파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일을 하니 그런지 그래 돼서 그래가지고 이 병을 찾아왔어요. 지금 가면 이리 아플 때는 이리 힘줄이 불고 오르는 기라 아플 때는 그럴 때도 아프고 일하면은 조금 썩인데 지금 아파요. 오늘 김귀출 어머니는 시술을 받는데요. 통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먼저 피검사로 몸의 상태를 살피고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통해 척추의 정확한 모습을 들여다보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로 뼈의 변형이나 배열 상태를 확인하고 CT 검사를 통해 뼈와 신경의 미세한 상태까지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며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냅니다. 어머니 오늘 네. 저희가 이제 곧 시술을 할 건데, 네. 네, MRI 보면 이제 저기 협착증하고 네.
디스크가 한 구간에서 추광공이라고 이 바깥쪽으로 많이 막혀 있어요. 척추 질환은 아셔야 되는 게 어머니 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할 이유는 없어요. 해보고 보통 90% 이상 환자분은 괜찮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단 아주 오래된 현상은 아니고 보행 자체가 뭐 진짜 극심하게 안 좋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시술 정도 해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올라갈 거고 일단 병실 올라서 시술 준비할게요. 네네. 이분은 이제 한 1년 정도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제 주사나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만해서 했는데 한 1, 2주 전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협착된 부위에서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꽉 낑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 권유해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도 좀 구부려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부려서 만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은 디스크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생활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게 협착이 되었고 그게 또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처음에는 보행이 힘들 정도로 왔지만 몇 시간 뒤에 저희가 올라가서 또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많이 호전된 상태로 있을 겁니다. 시술을 위해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김귀출 어머니. 긴장되는지 눈을 꼭 감고 있지만 의료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다잡아 봅니다. 수술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마지막까지 확인하며 안전한 시술을 위한 준비가 차분히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 협착이든 디스크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거든요. 얇은 줄 같은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신경 근처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결국은 이제 약물 투여 자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사 치료의 반응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풍선 시술이나 일반적인 신경에 대한 유착 박리술 같은 거를 시행하면 임상 결과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직 자체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살려준 채로 이제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에 접근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를 뿌리는 그런 시술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술은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입니다. 이제 우리 수술이라면 이제 처음에 인대를 제거하고 뼈를 깎고 이런 거 당장은 좋아지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 또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같이 아주 심한 형태가 아니고 증상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1차적 치료는 우리가 주사나 시술을 하는 게 맞아요. 비수술로 지금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접근하는데 미세한 카테터가 척추 신경관을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풍선을 부풀려 신경이 눌리고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협착증에다가 디스크가 동반된 경우라서 특히나 이제 이게 추광공 협착이거든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에서 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시술은 잘 끝났고 시술하고 난 다음에 보통 저희가 2-3시간 뒤에 보행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내일부터 가능할 정도로 시술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시술을 했더라도 이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구부려서 또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구부려서 일하는 거를 조금 줄여야 되고 그럼 이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강한 운동 못 해요. 그렇지만 충격을 조금 줄여주면서 운동하는 걷기라든지 물에서 하는 아쿠아로빅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근력 운동 또 병행해서 해야지 잘 유지될 수 있을 거고 계속 제가 반복적인 여러 가지 운동법,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교육시킬 겁니다. 수술 잘하고 몸 건강 잘하고 운동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몸 건강할게요. 수년간 이어진 육체 노동 끝에 목과 허리 통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허창송 씨는 오늘 시술과 주사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는데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걷기도 어려워 누운 채로 진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래 몸이 살살 아파가지고 이 자리가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막 이제 한 5일 정도 있었더만은 되게 아프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갖고 신경주사 그거 맞고 이랬는데도 이래갖고 열흘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하니까 도저히 아파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래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안 펴지고 구부러져가지고 펴지지는 않아요. 뭐 다리가 막 땡길리고 쑤시고 막 그래요. 자, 아버님 이제 시술 전인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요즘은 시술도 방법이 많이 좋아져서 예, 금방 끝나고 별로 위험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곧 시행할 건데 아버님이 저기 척추 협착하고 예. 디스크하고 같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수술 아닌 방법으로 대부분 조절 잘 돼요. 시술하고 나서 언제 퇴원쯤 됩니까? 퇴원, 예. 어쨌든 시술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데, 예. 시술하고 걷는 거는 한 2시간 있다가 예. 이제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시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이제 여부에 따라서 예. 짧은 시간 안에 퇴원이 가능해요. 보통은 2, 3일 안에 퇴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제가 잘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분도 역시는 노동일 하시거든요. 구부려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협착이 만성적으로 좀 오다가 또 디스크가 터졌어요. 지금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 지가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비수술을 선택했고 가장 효과적인 시술을 제가 권유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은 증상 자체가 그냥 목 아프고 날개뼈 아프고 이제 팔이 약간 저린 정도였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신경 차단술을 제가 목에 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허리는 협착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풍선 확장을 통해서 시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술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혈압과 맥박, 체온 하나까지 현재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는데요. 여러 해 쌓인 통증의 무게만큼 오늘 치료가 안전하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술과 주사 치료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제 아버님 왼쪽 여기 이제 좀 불편할 거예요. 여기가 제일 불편한 데고 약을 좀 뿌릴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 느끼는 통증이나 유사하게 조금 불편해. 천천히 약 넣을게요. 이게 이제 아버님은 협착도 있고 저거 디스크도 조금 탈출돼 있어가지고 동시에 치료할 거예요. 됐어요. 약 잘 통과됐고 아버님 공간을 조금 벌려놨거든요. 목에는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 같이 할 거예요. 따끔해요. 아버님 금방 해요. 신경 차단술은 주사로 약물을 투여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경 압박을 줄이는 시술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척추 협착이나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은 이 병 자체가 원래는 칼 안 대고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상이 생긴 지 한 3주 정도 됐고, 물론 과거에도 이제 협착증이 조금 있긴 하셨지만 요번에 이제 협착증이 있는 데다 디스크가 딱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풍선 시술로 이제 카테터로 지나가는 관의 어떤 염증을 다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보행하시면 결과는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목은 이제 증상 자체가 지금 일상생활에 좀 지장은 있지만 이게 목이나 날개뼈 쪽에 통증이 좀 있어서 제가 신경 차단술을 동시에 조금 시행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통증이 편해지거든요. 시술이나 이제 주사 치료로 이제 했다고 관리를 안 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술 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리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운동, 그리고 음식 섭취, 단백질 섭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세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이게 시술이든 주사 치료를 했던 결과들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난 허창송 씨. 시술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통증 없이 한 걸음씩 내딛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걱정 없이 이렇게 걸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님 이제 시술하고 이틀 됐는데 많이 편해졌죠? 예. 예, 오실 때 저 진료실 기억나시죠? 지팡이 짚고 오신 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보행해 볼게요. 걷는 예. 게 어떤지. 허리를 약간 펴고 전방 주시하고 이렇게 걸으면 안 돼요. 자꾸 펴도록. 아버님 이제 걸을 때 오랫동안 이제 아버님이 저거 숙여서 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도 이제 디스크가 애법 있고 허리도 협착증하고 있는데 자꾸 꼬부려서 뭔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허리를 조금 펴고 걸어야 돼요. 예. 허리를 펴고 이렇게 허리를 펴고 걷는 거를 자꾸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또 재발도 안 하고 증상이 계속 유지가 잘 될 거예요, 아버님. 네.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팡이는 짚고 올 때는 허리가 안 펴져갖고 짚고 왔고요. 지금은 이제 치료받고 나서는 허리 펴집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뭐 건강하게 지내면 좋지요. 뭐. 걱정 없습니다. 20여 년간 미용사로 살아온 이선예 씨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목과 어깨 통증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던 저림과 통증은 그녀의 일상을 멈춰 세웠고 운전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 있는 데까지 저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못해 눈 알까지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진짜 튀어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아팠어요. 계속 통증이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고 잘 때 이리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하고 잠자리가 일단 안 편했고요. 일할 때도 계속 쥐고 있는 물건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게 제일 불편했어요. 이제 시술하고 한 달째 오셨는데 조금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좀 날개뼈하고 통증은 좀 괜찮죠? 네네네. 근데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중간에 계속 좀 일을 하셨어요? 네네, 계속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래서 좀 쉬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목은 이제 지금 한 달 지나서 경과는 양호하신 편이고 이제 고개 숙여서 이렇게 뭔가 하는 이제 자세를 장시간 하는 경우에는 목에 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을 자꾸 위를 보려고 조금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한 자세로 집중해서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목을 움직여 주세요. 그걸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 목 디스크 정도는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니에요. 아주 심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만약에 증상이 조금 나타나더라도 약으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휴식이나 좀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조금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 뭐 결과는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손 약간 저리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약을 좀 처방해 드릴게요. 네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은 이제 미용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 자세로 이제 머리를 손질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개 숙인 자세가 오랫동안 많이 되죠. 만성적으로 목 근육통, 등짝, 손저림까지 다 동반된 상황이었고 두통까지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이제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 내원했고 제가 이제 목에 이제 카테터 시술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수 치료를 조금 해드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왜 주사 치료보다 시술이 나냐면 결국 주사 치료는 정확히 약물이 투여된다기보다 근처에서 약이 뿌려지지만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카테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약제 자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정확하게 고이게 됩니다. 똑같은 주사 치료가 아니고요. 의사가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주냐에 그리고 이제 시술을 정확하게 하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어떤 임상 결과의 차이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주사 치료보다 조금 더 특히 목은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목은 우리가 주사침에 찔리는 경우에는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테터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다발성 병면인 경우에도 그 자리에 옮겨가면서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이렇게 한꺼번에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카테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처에 가서 약이 정확하게 뿌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약물 투여 효과는 주사 치료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 후 물리치료실로 이동한 선예 씨. 오늘은 도수 치료를 받는데요. 통증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고 정렬을 바로잡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치료사의 손끝에서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고 삐뚤어졌던 몸의 균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원인 자체가 바르지 못한 자세, 생활 습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시술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술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자세겠죠.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요. 목의 건강한 자세, C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가 목이든 허리든 간에 신경의 어떤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꾸준한 운동, 바른 자세, 식이 섭취,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시에 이제 재발 없이 장기간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치료를 받고 일터로 돌아온 선예 씨. 한때는 가위를 드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고통 없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즐기며 성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예전에는 일하다가 손저림 때문에 빚도 자주자주 종종 떨어뜨리고 해서 고객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일하는 부분에서 조금 진행도 막 더디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예전보다 한 70-80% 많이 좋아져가지고 빚 떨어뜨림은 아예 없고요. 가끔 일하는 직업이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뻐근함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잠도 많이 질도 높아졌고 삶의 질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해서 헬스라든지 러닝이라든지 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나서 잠깐 쉬고 있지만 다시 운동을 하고 싶어요. 척추 질환은 예전하고 치료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질환 자체도 수술 없이 치료해도 경과가 예후가 양호한 질환입니다. 제가 척추외과의지만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수술을 권유했었거든요. 근데 트렌드 자체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누구나 수술을 최대한 최후의 어떤 보류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통증을 조절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한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수술 없이 칼대지 않고도 척추 질환으로부터 해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척추는 몸의 중심이자 움직임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밀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올바른 습관으로 여러분의 척추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척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